조선일보가 여러가지로 멘탈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김대중 주필의 오늘자 골 때리는 칼럼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을 감옥에 보냈을 만큼 법이 엄한 나라다. 그래도 모두 전직이었고 현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4명 모두 보수 우파 대통령이었다. 좌파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보수만 범법자인가? 이 시점에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대표의 대한 판결이다.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이 대표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이 정치 싸움은 이 대표의 승리로 매듭 지어진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 출마가 봉쇄된다면 이재명의 시계는 멈추고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십석열 동반 퇴진을 하라고 주문하는데 웃기는군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이 아닙니다. 이런 무식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 이긴 싸움에서 왜 물러납니까? 즉 이런 발언은 이 대표께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목을 잘 씻고 기다리길 바라며 관련해 특검과 최상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당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국회의 예산을 중단하고 지원 중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추진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계엄 선포한 그날 밤 F4 회의를 열어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해서 내란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 내란의 공범인 것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 지금 무혐의로 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법안을 처리해서 공포하면 내일 공포하는 걸 의결해서 바로 공포하면 특검이 출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내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와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상설특검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에 이미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라도 빨리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출발을 했는데 이미 윤석열에 대한 기소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수사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비공식 조직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이 전체 그림들이 아직 일목요연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것을 다 이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됩니다. 검찰에게 공소유지를 마냥 맡길 수는 없고 특검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또한 최상목 건과 관련해 어제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핵심은 최상목이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관에게 건네고 실행을 지시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쪽지라고 하더니 이런 쪽지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방해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두면 윤석열 파면 뒤에 대선 국면에서 이상한 장난을 치거나 또는 알박기 인사 등 정신 나간 짓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최후 통첩을 하고 이제 날려버린 뒤 윤석열처럼 깜빵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상목도 공범입니다. 이들도 이번에 참교육을 받길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